내가 저가에 조금 떨어지는 저가 종목을 갖고 있는데, 우량주의 저가 종목을 갖고 있는데, 지수로 인해서 조금 하락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거 크게 겁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좋은 주식은 내가 바닥에서 샀다고 느꼈는데 한 번 더 빼는 경우가 나와요. 그런 거를 겁을 내도 된다는데 겁은 안 내셔도 된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위에서 사갖고 위에서 내려오는 칼날을 사갖고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차트상으로 바닥을 찍고 횡보를 좀 많이 한 종목들은 내려왔다가 하더라도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칼을, 예를 들어서 종목을 봤을 때 떨어지는 칼날에 있는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를 샀다. 위메이드, 펄어비스, 위메이드 예를 들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칼날에 여기서 잡아서 조금 이런 자리에서 샀다, 이런 자리에 샀다, 이런 자리에 샀다, 위험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게 바닥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떨어지는 칼에서 이제 횡보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속임수가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다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떤 거를 중요시 여겨야 되냐, 여러분들 기본으로 저점은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점은 기본적인 걸로, 저점은 역배열에서 나오는데 고점은 정배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배열이 꼭대기가 어딘지 모르는 게 여러분들의 단점이겠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어서 정배열에서 무너졌지만 다시 정배열을 만들어 갈 수 있어 하는 마음에 이런 자리에 펄어비스에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머리에다가 꼭 염두에 둘 건 뭐냐, 정배열이 이렇게 크게 나올 때는요, 주봉으로 예를 들어서 정배열이 이렇게 크게 나올 때는 다시 역배열로 가려고 하는 힘이 항상 있다는 걸 여러분 머리에다 두고요. 특히 실적주가 아닌 테마주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펄어비스나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고 한 해만 실적이 잘 나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는 뭐 삼성전자나 예를 들어서 대기업일 경우는 상단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멈췄다가 이 부분에서 멈추면서 어떻든 간에 이 오른쪽에서 역배를 뺀다는 거예요. 횡보를 하면서 역을 뺀다는 거예요. 역을 빼고 다시 정을 만들어 간다 이거죠. 근데 테마를 갖고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역을 빼기 위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정말 위험하고 떨어지는 칼날에 내가 좋은 뉴스만 보고서 실적이 이 회사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좋고 미래의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다면은 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있다 없다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요. 현대차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정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이격이 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배열을 이격을 넓게 뽑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기업은 그나마 이 정도 내려와서 실적이 좋다면은 여기서 멈춰서 일봉상으로는 역배열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역을 빼죠. 하지만 여기 실적이 받쳐주는 역이 나와도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수가 못 받쳐주면.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이 많이 벌어져서 여기 나와도 이 회사만의 모멘텀이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2020년도부터 2021년도나 22년도가 실적이 2020년도 대비 21년도나 22년도가 실적이 고성장을 했다. 여기 이 떨어지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위메이드나 펄어비스 같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약하게 떨어지죠. 근데 역은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역을 빼죠. 만약에 이 역에서 현대자동차가 실적이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 30%에서 50% 됐어. 매출 성장이. 그러면 여기서 멈춰요. 멈추고 들어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못 받쳐주면 어떻게? 역에서 힘을 발휘 못하고 다시 또 역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테마가 있는 종목들은 역을 만드는데 힘있게 내려가지만 그래도 실적을 만드는 회사들은 역을 빼는데 내려온 깊이가 덜하다는 거. 우량 회사들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적이 좋은데 작년부터 성장을 했는데 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진짜 이유는 그거보다 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주식을 나 아직 매집할 시기가 아니야. 그냥 내비둬. 개인들이 알아서 하게. 원하는 자리에서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 대표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회사들에도 그냥 더 내려오게 내비둬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이 많이 있고요. 대기업은 대부분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지수 영향으로 조금 내려올 수는 있어도 그게 폭락 힘이 세지는 않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회사도 오너의 성향에 따라서 상단에서 역을 만들고 가는 애가 있고 역을 안 만들고 가는 애는 안 만드는 애들은 그 오너의 성향에 달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 머리에 두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여기서 매집을 하는데 100% 성장을 했어요. 대기업인데 성장이 50% 이상을 했어. 파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 물린 사람이 끝까지 안 팔아. 더 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도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다시 모아요. 물타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여기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걔 역시도 이 자리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도 안 들어오고 개인도 안 들어와. 실적이 좋은데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는 안 건드려요. 세력은. 안 만진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 때까지는. 그걸 여러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항상 정배열이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내려오는 종목이다. 그러면은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야. 바닥이 이 현대자동차도 실은 아직 바닥 안 나왔어요. 바닥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뭐가 나와야 된다? 박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바닥 박스가 나와줘야만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대형 종목이든 작은 종목이든.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 작은 소형 종목을 정배열에서 내려오는 종목을 얘 다시 끌어올릴 거야 하는 마인드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시장에서는 그리고 방송인들 중에서 이걸 파악 못하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주식의 주자도 모르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내가 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정이 또 정을 만들 수도 있고 역이 또 역을 만들 수도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하지만 진짜 역에서 안전한 역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여러분들 무서워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역에서 무서워할 자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죠. 안 무서워해야 될 역은 어디예요? 이 자리나 이 자리라 이거죠. 역배열의 정의를 정확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바닥이 어디가 진짜 여기 정답이 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아카데미 통해서 배우시고요. 항상 머리에다 두세요. 정배열 초기에 진입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배열 초기가 여기입니다. 2020년도요. 그죠? 정배열 초기에요. 그죠? 현대자동차는 또 한 번 올렸어. 지수가 올려주니까 이 정배열에서 또 한 번 정배를 맺는 거예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올렸어요. 현대차가. 만약에 지수가 무너진다면 이 정배열 초기에서 어떻게 된다? 지수 무너지면 얘도 무조건 정배열이 주식 이론에서 여러분들 정배열 초기가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론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든 대형 종목이든 정배열 초기에서 더 올리는 종목이 있고 안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몇 대 몇이냐? 초기 정배열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몇 프로냐? 30%도 안 돼요. 적으로 정배열 초기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배열 초기가 여기입니다. 이 종목을 봤을 때 또 내려가죠. 찔끔 올라가다 어떻게 내가 정배열 초기에 샀어. 내려오죠. 조금 올라가요. 번좀 못 왔어요. 어떻게 해요? 또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정배열 초기라고 하는 데를 대기업을 향해서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정배열 나와 있죠. 초기죠. 여기가 정배열 초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길 따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론은 여길 따라 들어간다고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 17만원대에 있던 종목이 6만 5천원까지 내려와요. 자, 정배열 여기 또 나왔어요. 초기야. 여기 물 탔어. 자, 여기서 사갖고 물려서 여기서 물 탔어. 근데 어떻게 돼? 확률적으로 이 부분에서 정배열에서 쫓아가갖고 나오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들? 33%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죠? 대기업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배열 초기에 맞는 퍼센트가 몇 프로냐? 30%밖에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딸 수 있는 확률이. 정배열 초기에 올라간 건 여기만이에요. 여기만 올라갔고 여기는 다 떨어졌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러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론이 맞아요, 틀려요? 현대차를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책에서 이론에서 배운 지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여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정배열 초기에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오늘은 시장이 무너질 거를 영빈님 어서오세요. 대비해서 김영빈님이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갖고 있는 상식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퍼센트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확률이 높은 데서 싸워야만이 내가 이기지 않습니까?